여러분 혹시 단어 하나의 나라와 나라 사이에 고대사가 통째로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어의 짓다와 일본어 쭈꾸루, 이 두 단어 안에 숨겨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소 짓는 것, 밥 짓는 것, 그리고 죄를 짓는 것. 이 세 가지 정말 아무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행동을 단 하나의 동사로 표현할 수 있다면요? 이게 바로 오늘의 미스터리입니다. 언뜻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언어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이 숨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예시, 바로 미소입니다. 우리 미소를 짓는다고 하죠. 일본어에서도 똑같아요. 에가오 츠쿠루. 직역하면 웃는 얼굴을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둘 다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의지를 갖고 표정을 만들어낸다는 뉘앙스가 똑같이 담겨 있어요. 신기하죠?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패턴이 어디서 또 나타나냐면 바로 두 문화권의 핵심이죠. 밥입니다. 밥을 짓다. 그리고 일본어로는 고항오 츠쿠루. 밥을 만든다는 거죠. 생존의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에도 똑같은 창조의 동사를 쓴다는 거,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제부터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추상적인 개념, 바로 죄에도 이 동사가 쓰인다는 거예요. 한국어 죄를 짓다, 일본어 쭈미오 츠쿠로, 죄를 만든다는 뜻이죠. 아니, 어떻게 집 짓고 밥 짓던 동사가 갑자기 죄라는 도덕적인 개념까지 넘어가게 된 걸까요? 정말 미스테리죠? 지금까지 본 이 세 가지 예시, 여러분,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이제부터 이 미스터리의 진짜 핵심, 그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미스터리의 주인공, 한국어 짓다와 일본어 츠쿠루입니다. 보통은 그냥 서로 번역되는 단어라고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마치 아주 오래전에 한 뿌리였다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두 개의 가지 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이론이 바로 이거예요. 일본어 츠크루가 그냥 한국어 짓다를 번역한 단어가 아니라 아예 짓다라는 말에서 직접 파생된, 말하자면 언어학적인 후손이라는 거죠. 정말 대담한 가설이죠.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냐고요? 그 증거가 바로 소리에 숨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소리가 어떻게 시간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다른 언어의 핵심 단어로 변신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게 그냥 어쩌다 보니 비슷해졌네? 이런 게 아니에요. 언어학에는 아주 예측 가능한 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옛날 한국어에 짓이라는 소리가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그 당시 일본어에는 우리말의 쥐 같은 발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장 발음하기 비슷한 소리로 바뀌겠죠? 그게 바로 쯔였던 겁니다. 이게 바로 언어의 진화라는 거예요. 정말 체계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두 언어가 아주 먼 옛날에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를 보여주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화석 같은 증거인 셈이죠. 자, 그럼 이 소리가 변했다는 이론, 이게 그냥 그럴싸한 추측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증거는 정말 차고 넘칩니다. 지금부터 수많은 예시들을 보면서 이 두 동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물리적인 세계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보세요. 집을 짓고, 밥을 짓고, 시를 짓고, 인간이 뭔가를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의 모든 활동에 이 두 단어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똑같이 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그 핵심 개념이 두 언어에서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 바로 의식주에서도 이 연결고리는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농사를 짓고, 옷을 짓고, 또 가구를 만들고, 이런 가장 근본적인 생산 활동 속에 두 언어의 공통된 뿌리가 아주 깊숙이 박혀 있다는 증거죠. 그런데 이 짓다와 츠쿠루의 힘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건을 만드는 데서 그치질 않아요. 진짜 놀라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 구조나 인간관계까지도 이 동사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 무리를 만드는 걸 생각해 볼까요? 우리 무리를 짓는다고 하잖아요. 일본에서도 똑같아요. 무레오 츠쿠루, 무리를 만든다고 하죠.
마치 흩어져 있는 개인들을 모아서 공동체라는 하나의 구조물을 딱 세우는 것 같은 느낌? 똑같지 않나요? 이런 사회적인 창조 개념은 더 작은 단위, 그러니까 아주 개인적인 친구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친구를 만든다, 즉 사귄다고 하죠. 일본어에서도 토모다치오 츠쿠루, 친구를 만든다고 해요. 친구라는 게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공들여 만들어가는 관계라는 인식이 똑같이 담겨 있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줄을 짓고 조직을 만들고 심지어는 빚을 짓다처럼 부정적인 관계까지도 이 창조의 동사로 표현해요. 사회를 이루는 질서, 경제, 관계 같은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 이 동사가 쓰이는 겁니다. 정말 끝이 없죠. 술을 빚고 약을 짓고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것까지. 이쯤 되면 짓다와 찌끄루는 그냥 동사 하나가 아니라 물질 세계부터 사회 시스템까지 두 문화의 세계관 전체를 떠받치는 핵심 기둥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니, 근데 도대체 어떤 아이디어길래 이렇게 많은 상황에 다 들어맞는 걸까요? 어떻게 동사 하나가 이렇게나 광범위한 의미를 다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놀랍게도 단어의 소리 그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언어학의 성음 상징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단어의 소리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론이에요. 가만히 짓다의 Z 소리를 한번 내보세요. 짓. 뭔가 힘을 줘서 꽉 누르고 흩어진 걸 모아서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바로 이 소리가 가진 에너지가 창조라는 거대한 의미의 씨앗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재료들을 모아 구체적인 형태로 딱 고정시킨다. 이 고대 한국인의 생각이 담긴 짓다라는 소리가 그대로 바다를 건너가서 일본어 쭈꾸루의 유전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그 수십 가지 예시들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 바로 이 아이디어였던 겁니다. 이렇게 단어 하나가 걸어온 길을 따라가 보니까 이건 단순한 언어학적 호기심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마치 두 문화가 한때 공유했던 아주 깊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엿보는 기분이랄까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짓다와 츠쿠루의 연결고리는 그냥 우연이 아니라 지읒이 찌로 변하는 예측 가능한 음운 법칙에 따른 언어의 진화였다는 것. 그리고 그 뿌리에는 집을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밥을 짓고 예술을 창작하고 심지어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것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려는 고대의 강력한 아이디어가 하나로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살아남은 생각인 거죠. 결국 단어 하나하나는 수천 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화석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걸 알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다른 수많은 단어들 속에는 또 어떤 놀라운 고대 이야기들이 발견되길 기다리고 있을까요?